왜 죄송합니다가 없어? 한국 최고급 백화점의 한복판, 샹들리에 아래에서 바닥에 떨어진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외교 이미지였습니다. 대사 부인이 직원의 뺨을 후려친 순간 공기는 얼어붙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한마디로 특권층의 갑질은 거침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찰칵 카메라 하나가 켜지자 도미노처럼 수십 개의 휴대폰이 대사 부인을 겨눴습니다. 그날 판매원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을 흥분하게 합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8층 오후 3시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핸드백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여성이 있었어요. 직원 지수는 VIP 고객을 응대하던 중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지수는 이 백화점에서 3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선배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A국 대사 부인 안나 코발스카였어요. 40대 중반의 안나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금발이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감싼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가 그야말로 과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경호원 2명이 무표정하게 따라붙었어요. 지수가 표준 매뉴얼대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나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지수의 손을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넌 왜 손이 그렇게 더러워? 지수는 당황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 소독까지 마친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지수가 정중히 사과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퍽! 안나의 손이 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고객들의 대화 소리, 배경음악, 직원들의 발소리,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순간이었어요. 왜 죄송합니다가 없어? 안나는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들고 있던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으로 지수의 얼굴을 밀쳤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귀걸이가 걸리며 귓불이 찢어졌어요. 피 한 방울이 하얀 블라우스 깃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귀를 움켜쥐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얼어붙은 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매장 매니저조차 안나의 신분을 알고 있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안나는 마치 벌레를 보듯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VIP 응대가 이 수준이야? 한국 서비스는 정말 형편없네. 지수가 바닥에서 일어서려 하자 안나가 다시 고성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쇼핑하던 고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서울 주재어국 대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듯 외쳤어요. 나 A국 대사 부인이야. 너 같은 애 하나쯤 자를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 전체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누르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정중히 진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진정해? 안나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더니 주저없이 지수를 향해 물을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물이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고객들이 헉 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양쪽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통로를 막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젖은 지수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이게 한국 최고급 백화점의 수준이야? 한 중년 여성 고객이 용기 내어 항의했습니다. 외교관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안나는 지수의 명찰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지수 명찰에 이름이 있네? 좋아, 기억할게. 너 오늘로 끝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매장 구석에 서 있던 대학생 김민서였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안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찍지 마. 안나가 고개를 돌려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서의 행동을 본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찰칵 찰칵 찰칵. 마치 도미노처럼 녹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0명, 20명, 순식간에 30명 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켰어요. 찍지 말라고. 외교 문제로 만들고 싶어? 안나는 위협했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민서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들 봤죠? 저 사람이 직원 때렸어요.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저게 대사 부인의 행동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안나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서비스 수준이 너무 낮아. 역시 이런 나라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순간 지수가 젖은 블라우스를 움켜쥔 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은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안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팀장 박 팀장이 직원들을 이끌고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의 박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안나에게 다가가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박 팀장마저 밀쳐냈어요. 비켜. 너희 나라 수준이 이래서 문제야. 박 팀장은 외교관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로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망설이는 그의 표정에는 고뇌가 가득했어요. 그 사이 민서는 이미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도 달았어요. 대사부인 갑질, 외교 특권 남용 실시간. 지수는 젖은 옷을 움켜쥔 채 안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규정상 VIP 고객이셔도 매장 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30개가 넘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안나는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나가자. 이런 곳 다신 안 와. 그녀가 휘청거리며 매장을 나가는 순간 민서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SNS에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0분 뒤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매장이 정리되고 나서 30분쯤 지났을까요? 박 팀장은 지수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힘이 풀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박 팀장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지수의 찢어진 귓불을 살펴봤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귀걸이가 걸리면서 귓불이 반쯤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피를 닦아냈어요. 아, 지수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상처가 쓰라렸어요. 박 팀장의 손길은 최대한 조심스러웠지만 찢어진 살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보안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팀장은 말을 이었어요.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어. 외교관 신분이라. 자칫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현장에서 널 보호하지 못했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지금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외교관 가족한테 함부로 했다간. 지수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박 팀장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휴게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외교관 부인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안나가 물을 끼얹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대사부인 갑질, 외교 특권 남용 논란. 지수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선후배들. 연락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지수는 휴대폰을 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어요.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지수에게 깨끗한 직원 유니폼을 건넸어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지수는 유니폼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수는 젖은 블라우스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규정대로 했고 예의 바르게 대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3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프로 직원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지수에게 박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미안함을 넘어 단단한 책임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안나 코발스카 그 여자 잘못이야. 박 팀장은 지수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백화점 CCTV는 고화질이야.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됐어. 지금 법무팀에 연락해서 원본 파일을 백업하고 있어. 어떤 협박에도 절대 증거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거야.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박 팀장의 눈빛은 현장에서 안나를 제지할 때의 망설임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조력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팀장은 마지막으로 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퇴근해. 내일 아침 본사법무팀이 연락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널 보호할 거야. 지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의 의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생 김민서는 카페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업로드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민서는 단순히 영상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글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안나가 지수를 때린 순간, 물을 끼얹은 순간,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대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한국 직원한테 손이 더럽다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비스는 수준이 낮다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게 외교 특권인가요? 민서의 글은 언론 보도의 핵심 소스가 됐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대사부인 갑질 논란, 외교 특권 남용 의혹. 제목만 봐도 사건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에는 방송국 기자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방송국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수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이 영상이 지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이 될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영상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향해 치솟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 오후 5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모든 화면에는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리모컨으로 영상을 일시정지시키며 말했어요. 현재 이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150만, 공유 5만 건.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입니다.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A국 대사관 측 반응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대사관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담당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즉시 사실 파악에 들어가세요. A국 대사관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하고요. 피해 직원 강지수 씨에 대한 외교적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세요. 국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 본사 회의실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원본 영상을 재생했어요. 명품관 8층 전체를 커버하는 12대의 카메라가 사건을 다각도로 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지수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 클로즈업으로 담겼고 물을 끼얹는 장면이 측면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 임원이 중얼거렸어요. 사장이 법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법무팀장, 혹시 대사관 측에서 접근을 시도하거나 영상의 편집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무팀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박 팀장 보안팀장의 조언대로 사건 직후 모든 영상과 음성 원본을 즉시 외부 서버에 이중 백업했습니다. 파일 변조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100%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지수 씨에게 특별 유급 휴가를 부여하세요.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모든 걸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사장은 이어서 말했어요. CCTV 원본을 공개하는 게 맞겠습니다. 외교 문제 이전에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할 문제이자 기업의 도덕 문제입니다. 법무팀은 외교부와 협의 즉시 공개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편 백화점 인근 경찰서 지수는 박 팀장의 동행 아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선 지수는 차분하게 사건 경위를 진술했고 CCTV 영상과 진술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해자분,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박 팀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저녁 7시 백화점 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피해 직원 보호 방침과 함께 외교관 가족에 의한 폭행 사건임을 명시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A국 대사관. 사건 발생 4시간 후인 저녁 7시 대사 니콜라이 코발스키는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아내 안나의 성격을 잘 알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은 예상 밖이었어요. CNN, BBC 등 국제 언론까지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보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여론은 대사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상태입니다. 니콜라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소한 오해였다고 하세요.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 같다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는 본국과 협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 후인 저녁 8시 A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대변인은 오늘 발생한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SNS에 퍼진 영상은 일부만 편집된 것으로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명했어요.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었으며 대사 부인은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의 해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사소한 오해? 어느 나라 문화가 폭력을 허용합니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후 저녁 10시였습니다. 백화점 본사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CCTV 원본 12개를 전격 공개한 겁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본사에서 보낸 영상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12대의 카메라가 담은 영상은 편집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안나가 지수의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는 모든 행위가 여러 각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디오도 깨끗하게 녹음되어 안나의 인종차별성 발언이 그대로 담겼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CCTV 원본 공개. 대사관 악의적 편집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대사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니콜라이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CCTV 원본 12개를 시청했습니다. 영상 속 안나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30년 외교 경력이 아내의 한순간의 오만함과 자신의 헛된 거짓말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대사님, 본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님께서 내일 오전에 직접 전화하신답니다. 니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 특권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자신의 외교 경력은 끝났다는 것을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는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소집된 회의였어요. 방청석에는 취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어요. 야당 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의 자료였어요. 사건 경위, SNS 반응, CCTV 영상 캡처 화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외교 특권이 이런 폭력까지 보호해 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외교관 가족에게 폭행당해도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은 외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요? 또 다른 야당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의하는 그 사이에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20대 젊은 여성이 직장에서 폭행당하고 인종차별적 모욕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협의밖에 없습니까?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여당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교 특권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민생 범죄의 경우 외교관 및 가족에 대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외교부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법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외교 특권 남용 방지법 제정을 검토하십시오. 외교부 장관은 모든 요구사항을 메모하며 답변했어요. 의원님들 말씀 모두 공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의원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특권 제한법 실제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의원들은 하나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더 큰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교 특권 남용 처벌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게시된 지 12시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외교 특권은 외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를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민생 범죄의 경우 외교관 및 그 가족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청원 동의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20만, 30만, 50만.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해시태그 대사부인갑질, 해시태그 외교특권 남용, 해시태그 지수씨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STANDWITHJISU. 한글 해시태그뿐 아니라 영어 해시태그도 트렌드에 올랐어요.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앞, 청와대 앞, 어국 대사관 앞. 피켓을 든 시민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특권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지수 씨에게 사과하라. We stand with JISU.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외교관이면 뭐든 용서되는 겁니까? 저 직원분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죠. 이건 인권 문제입니다.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외교 특권의 한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국제법 교수, 외교관 출신, 인권 변호사 모두가 참여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이었어요.
외교 특권은 외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는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요 방송사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였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마이너스 87%. 외교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이너스 82%. 외교 특권 제한법 제정에 찬성한다. 마이너스 79%.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목요일 오전 11시 백화점 본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상에는 백화점 사장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흰 마스크를 쓴 지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익명 참여를 조건으로 회견에 나왔어요. 여전히 귓불에는 하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백화점 명품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책임입니다. 3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우수 직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5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기자들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밤 피해 직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젊은 직원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경영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VIP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어떤 고객이라도 그 어떤 이유로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법무팀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어요. 첫째,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보안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려갔어요. 둘째, 폭력을 행사한 고객은 신분과 관계없이 즉시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외교관이든 재벌이든 유명인이든 예외 없습니다. 셋째, 피해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보상을 회사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가해자인 대사 부인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직원에 대한 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특별 승진과 포상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과 협의 후 발표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지수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해자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지수를 향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님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직원도 사람입니다. 회견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죽이며 지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예요. 전국의 모든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스태프들이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박수를 보내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동유럽, A국수도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목요일 저녁 7시일 때 이곳은 같은 날 정오였어요. A국 외교부 청사 3층 대회의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 국장급 인사 20여 명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에서 송출된 뉴스가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국 국영방송 ATV가 이 사건을 메인 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우리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이 국제적 파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크게 떴어요. 대사 부인의 인종차별 및 자국민 비하적 발언 마이너스 국가 이미지 실추. 외교부 장관 이반 페트로프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영상 속 안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을 때리고 물을 끼얹고 비하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 어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차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언론 37개사가 이 사건을 보도했고 유튜브 조회수는 1200만을 넘었습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리며 물었어요.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공보실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보고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장관님. SNS에서는 안나 코발스카를 국가의 수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대사 즉각 소환 청원이 24시간 만에 15만 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A국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SNS에서 안나를 맹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부끄럽다. 대사 부인이 우리 국가 이미지를 망쳤다. 즉시 소환하고 처벌해야 한다. A국은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국민들은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폭력과 차별을 저지른 것에 분노했습니다. 장관이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의회 반응은? 야당에서 긴급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3시에 외교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알았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하세요. 오후 3시 A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원 30명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면에는 외교부 장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일어나 발언했어요. 장관님, 니콜라이 코발스키 대사는 우리나라 외교관입니다. 그의 아내가 저지른 만행은 곧 우리나라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의원이 소리쳤어요. 대사를 소환해야 합니다.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교 업무를 수행합니까? 소환하라, 소환하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장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사 소환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십시오. 결국 의회는 대사 즉각 소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어요. 찬성 27표, 반대 2표, 기권 1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1시간 후 외교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국 정부는 서울 주재 니콜라이 코발스키 대사를 즉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사 부인 안나 코발스카의 행동은 A국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후임 대사는 누구입니까? 대사 부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괜찮습니까? 장관은 준비된 답변만 하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어요. 같은 날 저녁 서울 시각으로 밤 11시 A국 외교부는 서울 대사관에 공식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대사 정격 교체 및 귀국 명령. 니콜라이 대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국 장관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장관님. 니콜라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대사, 귀국 명령입니다. 일주일 내로 서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후임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통화는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니콜라이는 전화를 끊고 집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외교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A국 대사관저 사건 발생 4일 후 금요일 밤 11시 니콜라이는 본국 통보를 받은 직후 아내 안나를 불러들였습니다. 대사관저 2층 서재였어요. 서재는 니콜라이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역대 대사들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받은 훈장들이 진열된 곳이었어요. 안나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난 4일간 그녀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관저에 숨어 있었어요. SNS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 조롱하는 밈들, 모든 게 고통스러웠어요. 니콜라이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A4 용지 한 장, 본국에서 온 귀국 명령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안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대사 정격 교체 및 귀국 조치, 임기 단축 마이너스 즉시 발령. 안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소환된다고요? 니콜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안나가 지수를 때리는 장면, 물을 끼얹는 장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장면, 12개의 카메라가 담은 영상이 차례로 재생됐어요. 당신이 한 짓을 보세요. 니콜라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안나는 영상을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 속 자신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미치광이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냥 화가 났던 거예요. 저 직원이 변명하지 마시오. 니콜라이가 안나의 말을 끊었어요. 그는 30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파리 대사관 참사관으로 시작해서 런던 공사를 거쳐 마침내 서울 대사가 된 그였어요. 정년 2년을 앞두고 명예롭게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 때문에. 니콜라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경력이, 내 명예가, 모든 게 끝났소.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안나는 남편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실망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귀족들은 날 진짜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안나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동양에서 주워온 애. 가문의 먹칠하는 애. 그렇게 수군거렸어. 안나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난 이 특권 없이는 다시 버려진 아이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사 부인이라는 게 나한테는 존재 증명이었어.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니콜라이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안나의 오만함은
사실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사 부인이라는 특권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과시하고 타인을 짓밟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특히 같은 동아시아계 얼굴을 한 지수를 보는 순간 안나는 자신이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를 봤어요. 서비스직 여성으로 일하는 지수의 모습에서 만약 자신이 입양되지 않았다면 마주했을지도 모를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굴었어요. 니콜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해하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폭행할 이유가 되지는 않소. 니콜라이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왔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후였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서류에 사인하시오. 안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걸 잃는다는 공포를 느꼈어요. 대사 부인이라는 타이틀, 특권, 남편, 그리고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가짜 정체성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안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니콜라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이혼한 상태로 본국에 돌아갈 것이요. 변호사가 연락할 것이니 준비하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안나는 홀로 서재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월요일 오후 박 팀장은 지수를 만나기 위해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왔습니다. 카페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휴대폰에는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박 팀장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외교부 담당자와 협의했어. 피해 배상 절차도 진행 중이고 A국 대사관에서 공식 사과문이 왔어.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A국 외교부 명의의 사과문과 함께 배상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박 팀장은 사건 직후부터 지수를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를 찾아가 여러 번 면담했고 법무법인과 연결해줬어요. 심리 상담 전문가도 주선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 개인 시간을 쏟아부으며 지수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박 팀장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본사 인사 발령이야. 열어봐. 지수가 봉투를 뜯었어요. 인사 발령 통지서였습니다. 강지수 사원, 경영지원팀 정규직 발령 마이너스 특별 승진.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팀장님, 이게 사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야. 내 용기와 전문성을 인정한 거지. 박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월급도 30% 인상이야. 특별 포상금도 별도로 나와. 지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A국 대사관저. 안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대부분의 짐은 이미 본국으로 발송됐고 이제 개인 소지품만 남았습니다. 안나는 옷장에서 명품 가방들을 꺼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과거에는 이 가방들이 자신의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물건일 뿐이었어요. 안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흔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 백화점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평일 오후 4시,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명품관 8층으로 올라갔어요. 명품관 입구가 보였어요. 안나가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안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안나 코발스카 씨 맞으십니까? 본사 지침에 따라 출입금지 명단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안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대사 부인이라고 항변하려다가 멈췄어요.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사 부인이라는 타이틀도 사라졌고요. 나는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저번에 제가 실수를. 죄송합니다. 명품관뿐 아니라 백화점 전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안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맞아, 갑질녀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온 안나는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안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녀가 갈 곳은 없었어요. 특권도, 지위도, 존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수치심과 후회뿐이었어요. 사건 발생 10일 후 화요일 아침, 안나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일부러 이른 시간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은 안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는 큰 캐리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40년 인생의 짐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따로 출국했어요. 이틀 전 공식 일정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외교관 신분이었기에 공항에서는 환송식도 열렸어요. 하지만 안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교관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그냥 출국하는 일반인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년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대사 부인으로 화려하게 생활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도시에서 안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명품 매장에서 출입이 금지됐고 호텔 레스토랑도 예약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전 6시 출국장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안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저 사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갑질녀 안나 아니야? 대사 부인 맞네. 아직도 한국에 있었어?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삑삑삑.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안나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진짜 뻔뻔하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직원분한테는 사과했대요? 했을 리가. 저런 사람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안나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야 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손가락질, 수군거림, 카메라 플래시. 면세 구역에 들어서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덜 붐볐어요. 안나는 구석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직원조차 그녀를 알아봤어요.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인지 경멸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안나는 커피를 들고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탑승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공항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그리고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떴습니다. 대사부인 갑질 사건, 피해자 승진 발령. 지수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가고 있었어요. 안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 사건이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안나는 일어나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좌석에 앉은 안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한국에서의 모든 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추락은 지금부터였습니다. A국수도 3개월 후 안나는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로 구입한 곳이었어요. 1인 가구용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과거 대사관저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좁은 거실을 비쳤습니다. 안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요즘 그녀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A국에서도 이 사건은 크게 보도됐습니다. 안나는 국가의 수치로 낙인 찍혔어요. 슈퍼마켓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안나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여전히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사부인 갑질 사건, 3개월 후. 댓글들은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안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자신이 지수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지수의 손이 더러워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손은 깨끗했어요.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지수를 보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봤던 거예요. 동아시아계 얼굴, 서비스직 여성, 낮은 지위. 만약 자신이 입양되지 않았다면 마주했을지도 모를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모습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출신, 자신이 평생 부정하고 도망치려 했던 정체성. 지수는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지수를 증오한 것이 아니었어. 안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증오한 것은 내가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아시아계 서비스 직원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나 자신이었어. 진짜 자신은 여전히 5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그 아이였어요. 안나는 충동적으로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김민서의 SNS 계정을 찾아냈어요. 민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운동, 직장 내 갑질 반대 캠페인,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민서의 게시물 하나에 익명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영상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어. 댓글을 남기고 나서 안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분 후 민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은 외교 특권이라는 무기로 타인의 삶을 먼저 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민서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안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혐오였어요. 민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건 민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폭력이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안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안나는 도심의 한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3개월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한 일이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안나 씨 맞으시죠? 상담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삶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넘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에 고아원에서 입양된 일, 평생 느꼈던 열등감, 대사 부인이 되면서 얻은 허울뿐인 자신감, 가리고 한국에서 저지른 끔찍한 실수까지 모든 걸 털어놓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안나는 말하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을 벗어던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가짜 가면이 아닌 진짜 안나 코발스카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백화점 본사 경영지원팀 사무실. 지수는 새로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지수 대리라고 쓰인 새 명찰이 놓여 있었어요. 특별 승진 후 첫 출근이었습니다. 지수 대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같은 팀 선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4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의 지수는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특별 유급휴가 동안 지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법률 교육도 받았습니다. 직장 내 폭력 대응법, 고객 응대 시 직원 권리, 법적 대응 절차까지 모든 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지수의 주요 업무는 직원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전국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오후 2시 지수는 신입 직원 교육을 위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30명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팀 강지수 대리입니다. 지수가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직원 권익 보호와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신입 직원들이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고객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고객이라도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폭언, 성희롱, 신체 접촉, 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회사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호받았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대리님, 혹시 그 사건의 당사자이신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것의 힘을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신입 직원 몇 명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대리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지수는 사무실을 나서며 박 팀장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지수야, 저녁 한번 먹자. 내가 쏠게. 박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팀장님.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박 팀장이 지수를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어때, 새 부서는? 적응 잘 되고 있어?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다. 사장님도 내 얘기 자주 하셔. 잘하고 있다고. 박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수를 챙기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수는 문득 백화점 쪽을 바라봤습니다. 명품관 8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4개월 전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돕고 있었어요. 지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팀장이 옆에서 물었어요. 뭐라고?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빛도 반짝였습니다.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찬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눈빛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